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주의자의 그 역사는 짧지만은 반대자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기가 있으려고 하면은 안티가 있어야 돼요. 안티. 유명 연예인은 항상 추종자와 함께 반대자를 같이 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폭넓은 의미로 쓰이지만은 제 책에서 다룬 거는 오른쪽에 있는 자유주의자들, 데비드 휴미라든지 아담 스미스, 이마누엘 칸트, 존 스튜어트 밀, 프리드리 하이에커, 칼 포퍼, 밀턴 프리드먼, 그 다음에 존 롤스, 로버트 로직. 물론 이제 롤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그러나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사람, 리차드 로치. 이분은 뭐 이제 철학적 기초를 부정한 분이고, 일종의 좌파입니다, 좌파. 마이클 샌달도 그러고, 샌달 우리나라 엄청 알려져 있죠. 그 다음 패트릭 더닌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뭐 우리 사회는 알려지지 않는데 64년생이니까 젊죠. 작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왜 자유주의는 실패하는가 뭐 이런 책을 쓴 분입니다. 토마스 피케티도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반자유주의적 넓은 의미는 뭐 공산주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도 또 공산주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좀 책에 여기저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분화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자유주의 이념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요즘 우리 들으면은 뭐 고전적 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는 신자유주의도 뉴리버럴리즘이 있고 네오리버럴리즘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대단히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이 네오리버럴리즘은 1980년 이후의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치하고 레이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네오리버럴리스트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뉴리버럴리즘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꽃을 피워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니까 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 문제점이라는 게 빈곤의 문제 이런 겁니다. 가난의 문제. 사회가 극단으로 갈리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겠다고 나온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지 정책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19세기 말에 나온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호바우스 뭐 이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자유주의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 복수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 자유주의자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복지자본주의 자유주의도 있고 공동체 자유주의자 있고 요즘 또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도 있어가지고 사회철학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한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떤지 간에 자유주의자가 저항한 것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를 저항하고 나왔냐. 이거 가지고 자유주의자의 특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자유주의만 저항한 게 아니라 마크시스도 똑같이 저항을 해요. 그러나 이제 초창기에 자유주의가 나올 때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 이제 부르주아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신흥 부자들, 부르주아지들이 등장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적 순응, 이건 기독교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참 지난 뒤입니다만은 종교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그 싫다. 그래 개인이 내가 종교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교회. 교회가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근거 없다. 또 로마 교황청이 군주들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일단 버린. 그러나 개인의 신앙은 오케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생덕적인 신분. 우리 봉건제라고 그러고 신분제라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런 것도 신분적으로 그걸 깰 수가 없어요. 홍길동이 그래가지고 막 혁명이 안 되니까 율도국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소위 말하면 신분제예요. 우리나라 이 신분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저는 최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보면 노예제 없어진 것도 얼마 안 됐고. 그거하고 또 정치적 절대주의, 귀족적 특권. 이거 뭐 신분제하고 연결된 거죠. 그래서 권력도 알로 내려가고 북한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건 아니다, 이거는. 이게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17, 8세기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왕의 모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우리 그 프랑스 같은 거 그랬잖아요. 미국에는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7세기죠.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1776년에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으로도 독립하는 거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이건 실패한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은. 그 뒤에 계속 혁명이 일어나다가 공화주의하고 앙정이 왔다 갔다 하고 나폴레옹 앙정 갔다가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근대국가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난 게 1776년 이게 유명한 건 이제 그 독립선언서 아니에요. 그게 자유주의의 기본 주장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독립선언서예요. 명예혁명의 그 문서는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좀 그런 것이지 요즘 우리가 이해하든지 기본적 권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나온 거는 1775년부터 영국을 대항해서 미국이 싸우잖아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13개 주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주들이 영국하고 싸우려니까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체를 만들게 되고 연방의 제일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싸우면서 1776년에 독립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1787년인가 몇 년도에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나오죠. 우리가 긴 기간 10몇 년 동안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비로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76년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해이기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저는 의미 깊은 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학자들의 책에서 나오는 이 얘기, 물론 그 책도 이제 정치 상황을 반영했겠죠. 그 얘기들이 정치 현실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혁명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못 거친 거예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현되고 경제적으로 실현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48년 처음 선거할 때부터 성인의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졌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도 20세기 들어와서 투표권을 다 가지게 되지 않나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70년대예요. 여성이 선거권을 가졌던 거는. 재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영국도 이렇게 민주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선거권을 아무나한테 안 줬어요. 땅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만 줬어요. 그러다 그 이제 폭이 참 넓어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선거권을 갖는 것은 이거는 이해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오죽하면은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도 투표권을 좀 다양하게 줘야 되겠다.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2장 주고 딴 사람한테는 1장 주자.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정도로 이 투표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이해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과정을 이제 쭉 거치면서 자유주의가 이제 이런 거에 저항을 했는데 도대체 이제 어떤 집단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학자들은 걸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12년에 자유주의를 표방한 정당이 생기랍니다. 스페인에서. 그래서 존 글레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자유주의에는 공통적으로 4가지 요소가 있다 해서 첫 번째가 개인주의적인 요소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에 유명한 거예요. 개인이 사회보다 앞서고 사회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개인의 행동을 통해 설명해야 되고 또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 누가 정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또 거기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건 상당히 이기주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해서 계속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주의는. 그 다음 평등주의적이다. 이거는 이제 뭐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 앞에 평등하고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는 도덕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우월하거나 누가 1등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도덕적으로 똑같다. 이게 평등주의입니다. 우리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자연권 사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사상을. 그 다음에 보편주의, 이거는 어디 가나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 평등, 이런 보편성을 갖는 거야.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게 통용되는 게 아니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북한이든 다 통용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회가 있는 거죠. 우리 요즘 보편적 가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특히 그 말 많이 쓰대요.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남한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북한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얘기도 돼요. 보편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거 헌법적 가치죠. 이런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야 되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는 타협도 없다 이 얘기하잖아요. 헌법을 바깥에 벗어난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는. 그리고 사회개선주의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개선주의는 마르크시즘 사회개선주의적이죠. 이거는 계몽주의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유의 왕국이든 뭐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로워지는 세계든 그런 어떤 목적 지향적이란 거고 역사가 그쪽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의 후퇴는 있어요. 후퇴는 있지만은 또 나아간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밝은 생각, 낙관주의예요. 점점 더 좋아질 거다. 지금이 이렇게 된 건 고난이다. 더 좋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이지. 이게 주저앉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회 개선주의적 요소,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좋게. 이걸 뭐 어떻게 보면은 계몽주의의 낙관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마르크시즘도 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이게 기독교의 소산이에요. 기독교가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일직선으로 가요. 역사 철학적으로는 그거를 단선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환 사관은 뺑뺑뺑 도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처럼. 우리 역사는 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산이 보편화되면서부터 역사는 방향을 가지고 직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것이 이제 세속화된 것이 낙관주의예요. 여기서는 사회 개선주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쭉 설명하는 겁니다. 개인주의적 요소, 평등주의적 요소, 보편주의적 요소, 사회 개선주의적 요소. 이거는 또 가만히 있어서는 개선이 안 되니까 인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개선이 안 돼. 그래서 노력을 하고 바꾸되 어떻게 바꾸요? 점진적으로 바꾸고, 국민적으로 합의를 해서 바꾸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바꾸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되고, 이런 이제 조건들을 단 거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복리주의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피해보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에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도 그래요. 인간관에 다 들어있는 첫 번째는 현실을 딱 보고 이 뭐가 좋든 나쁘든 설명을 해요. 좋은 거는 왜 좋은지로 설명을 하고 나쁜 거는 왜 나쁜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살면 왜 잘 살게 됐지? 시장경제에서 그래. 자유주의에서 그래. 왜 기업들이 자꾸 무너지지? 그러면은, 그 국가의 제재가 많아서 그래. 해서 현실을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태도죠. 설명을 하면 예측을 가능하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평가를 해요. 설명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영역이죠. 이래서는 좋다, 안 좋다. 평가로 다 하잖아요. 이데올로기는 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지향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어디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자유주의 이 목표가 틀려요. 지향점이 틀린 거예요. 지향점이 틀린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향점만 동일하면은 뭐 평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고 설명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향점이라고 하는 일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틀리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강령은 설명하고 평가하고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이런 강령이 나와요. 그래서 뭐 대부분 우리 대통령이 새로 되면 나는 뭐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강령을 쫙 제시하고 뭐 방법도 하고 뭐 국가 비전 제시하고 나서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뭐 그게 강령이에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추상적이 되면은 정당 강령이 있는 거고. 그러나 그 강령은 어느 국가든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강령도 계속 바뀌잖아요. 뭐 기본소득을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데올로기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모든 인간 간에 이런 특성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인생관이에요. 국가의 인생, 개인의 인생관이 있듯이 국가의 인생관이 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은 개인의 인생관하고 달리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은 지가 뭐 지 인생관에 따르다가 죽든지 살든지 하면 끝 안 나는 거예요. 비교적 피해가 자신에게만 미쳐요. 국가에서 잘못된 이념, 국가가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면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저도 지금 춘천 살면서 서울 못 오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뛰었어요. 이건 정책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인생관, 국가의 이념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념 찾잖아요. 뭐 이념의 시대가 가고 뭐 신령 시대 이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이념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넓은 의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념은 이제 우리 이데올로기의 번역으로 보면은 막스로 보면 허위의식이라고 얘기를 나쁜 의미로 사용합니다만은 넓은 의미로 이념, 이데올로기, 개인과 국가의 어떤 인생관,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이건 또 변하죠. 이념의 시대에 따라 이제 바뀌게 되고 또 현대에 오게 되면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걸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다 같은 가치를 지니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유민주 사회가 비교적 이 다원주의 사회하고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원적이잖아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문명화될수록 다양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현대는 어차피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게 뭔가는 있는 거죠. 다원적이다, 자유주의는 좋은 말이지만은 허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면은 우리가 법의 처벌을 받죠. 사람을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요구를 하거나 여성을 괴롭히거나 이런 게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괜찮다 이거야. 뭐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원적인 사회라도 그 합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우리나라는 지금 뭐 보수적이기도 하고 자유주의다, 민주주의. 이게 서로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공존 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민주정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데모크라시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숫자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족정, 그다음에 군주정, 민주정 이런 거예요. 귀족정이면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거, 군주정이면 하나가 다스리는 거, 민주정이면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건데 그건 여러 사람, 국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1항인가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국민이 주인이지. 실제로는 주인이 없는 거지.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그렇다. 이게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권력을 어디까지 허용할,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라는 게 자유주의예요. 권력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최대한으로 줄여라. 그래서 제한된 민주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보수주의 이거는 이제 사회가 보는 눈이죠. 사회가 전통과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고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갈 것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점입니다. 빠르게 바꿀 것인가, 천천히 바꿀 것인가, 전통을 존중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뭐 이런 거고 이제 이건 뭐 그렇고요.